네이버와 네이버의 6개 계열법인이 개발 전직군에서 수백 명 규모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7일까지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2차례 면접과 코딩 테스트, 사전 과제 등을 거쳐 선발됩니다. 회사 측은 네이버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경력 개발자를 공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도정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조선업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규모 유후인력 발생이 우려된다며 내년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되니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는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504개사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고용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모두 충원한 기업은 36.3%, 충원하지 못한 기업은 63.7%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적합한 인재가 적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국가공무원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가공무원 매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밀집지구인 가스미 가세키에서 근무하는 종합직 국가공무원 중 2019년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20대는 87명으로 이는 2013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 수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에는 2208명으로 역대 최소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6,074명을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예산 201억 원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취업준비생 1,788명을 대상으로 스펙 준비 현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준비생의 약 93%가 평소 취업 스펙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강박감 수준의 심한 조바심을 느끼는 응답자는 38.7%로 높았고 절반을 웃도는 54.1%는 어느 정도의 조바심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0 온라인 해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박람회에서는 기업과의 면접, 미국, 일본, 베트남, 호주 등에 진출하려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안내하는 코칭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연극의회 집행위원회는 연극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앱 예술인잡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잡은 배우, 연출, 기술 지원, 공연 기획 및 행정 등 연극계 다양한 일자리 분야를 반영한 직군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개인의 업무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1년 7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191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급식 종사자 156명과 특수교육실무원 15명, 돌봄 전담사 11명, 사서 3명, 기숙사 사감 2명, 기관 운영실무원 2명, 임상심리 전문상담사 1명 및 117센터 전문상담사 1명 등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0대와 60대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굿잡 5060 참가자의 64.7%가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굿잡 5060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열고 2018년 7월 출범 이후 3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신규 정규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인원은 행정 분야 2명,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1명 등 총 3명입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NCS를 기반으로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신대학교가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마스터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신대는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혁신도시 중심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진행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교육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싹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싹은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클러스터의 약자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발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센터와 함께 관광 분야 전문가 발굴을 위한 2020 부산 미니 잡페어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주요 관광기업과 관광 분야 취업준비생을 연결하는 미니 박람회로 기업, 청년 매칭 부스, 자가 진단 및 성격 유형 검사 체험 등으로 꾸며집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취업준비생 1,788명을 대상으로 스펙 준비 현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턴 경험 등 직무 경력에 조바심을 느끼는 취업준비생이 54.3%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토익, 오픽 등 공인어학 점수와 실무 관련 자격증에도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가 2020 올해의 일자리 이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재택근무 시행 및 확산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비상경영체제 도입, 3위는 채용 연기 및 취소, 중단 속출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코로나19와 관련돼 나타난 현상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통해 맞춤형 인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소된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운영 4개월 만에 구직자 3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목표의 96.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양산교육지원청, 영산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미주교육문화진흥회와 함께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I, 초연결, 빅데이터 등 양산시 학교의 메이커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과 미래 교육 모델을 창출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이 내달 4일까지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역 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병역 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는 업체입니다. 인천시는 외교부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가 오는 27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는 관련 기관 및 기업 30여 개소가 참가하며 진로 채용 상담, 기조 강연, 마이스 아카데미, 멘토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